안녕하십니까, 미스터 킹콩입니다. 올 초에 후지필름에서 새로 출시한 카메라 XT200이 있죠. 카메라 중에서도 보급기, 입문자들을 위한 그런 이제 소형 카메라가 출시를 했었는데, 제가 이 카메라를 3월 중순쯤에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한 5개월 가량을 직접 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XT200을 한번 리뷰해 볼까 합니다. 요즘 그 유튜버들한테서 이제 광고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그런 이슈들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저는 누가 광고를 줄 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 광고일 리는 없고, 제가 제 돈 주고 사서 제가 직접 써보고 느낀 바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T200을 산 것은 브이로그 같은 간단한 영상을 찍어보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가볍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바디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출시하고 3월에 94만원 할 때 구매를 했었는데, 번들 렌즈 포함입니다. 후지 필름이 가격이 잘 안 떨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제가 사고 나서 가격이 대폭 떨어져서 현재는 번들 렌즈 포함 78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도 좋아졌어요. 왜 내가 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영상 부분에서는 정말 지금도 배우고 있을 정도로 뭐 초보자나 다름이 없고, 또 어떤 기기적인 성능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T200의 스펙을 낱낱이 읽어드리진 않을 겁니다. 제가 쓰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제가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뭐 전문적인 리뷰도 아니고 그냥 잡담이에요, 잡담. 제가 요즘 카메라 얘기가 좀 하고 싶은데 주변에 카메라 얘기를 이렇게 진득하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 얘기도 할 겸 일단 간단하게 이제 그 카메라 외관에 대해서 얘기하면, 디자인은 이제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저는 꽤 이쁜 것 같아요. 이 레트로한 그 클래식한 감성도 있고, 좀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필름 카메라냐고 묻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은 기본적으로는 좀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고, 또 이제 보급기니까 작고 가볍게 나와서 아무데나 넣고 다니기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아마 마그네슘 바디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여기 이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여기 그 삼각대 플레이트 같은 걸 체결하는 여기 있죠. 제가 이제 고릴라 포드에 달고 다니면서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여기 이 부분이 파손이 돼서 제가 수리를 받았습니다. 물론 뭐 저도 모르는 사이 어디 부딪혔을 수도 있고, 뭐 차에 싣고 다니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이걸 어디 심하게 부딪힌 적이 없는데 여기 파손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뭐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지진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보급기니까 뭐 이런 상급 기종만큼 튼튼한, 뭐 이거 카메라로 못을 박아도 된다, 뭐 이런 정도의 강성도를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뭐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스위블 액정이 달렸죠. 이렇게 해서 셀피를 찍을 수도 있고, 저를 이렇게 보고 찍는 브이로그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16:9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최적화된 그런 액정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정이, 그리고 뭐 1000칸델라 정도의 아주 밝은 액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뭐 액정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진도 찍기 때문에 이 뷰파인더가 달려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 액정만 가지고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뷰파인더를 가지고 찍을 때도 있고, 또 리뷰도 뷰파인더로 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뷰파인더를 달아준 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이제 비슷한 기종이 XA7인데, XA7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단자를 2.5파이, 그러니까 구멍이 요거보다 조금 작은 걸 달아놨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꽂으려면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마이크 단자에다가 어댑터까지 달아가지고 꽂아야 되는 그런 약간 조금의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T200으로 넘어오면서 3.5파이 마이크 단자를 달아줬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점 같습니다. 그리고 보급 기종 같은 경우는 아예 마이크 단자를 안 넣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넣어줬다는 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밖에도 뭐 이렇게 내장 플래시를 넣어준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작은 녀석한테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줬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아서 이제 그립감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잡기가 편합니다. 여기 이렇게 팁 200으로 넘어오면서 이것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립 부분을 만들어 줬어요. 제가 손이 상당히 큰 편인데 뭐 이 정도면 잡고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원이 이렇게 버튼을 꾹 눌러서 켜는 건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 버튼 방식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기존의 보통 카메라들을 보면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제끼는 방식으로 온오프가 되죠. 이렇게 돼야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니다가 급하게 뭘 찍을 때 탁 제끼면 이제 켜졌다는 걸 제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쓰다 보면 익숙해지긴 하지만 눌러서 켜졌는지를 뭔가 좀 약간 확신이 들질 않아서 이렇게 눈으로 봐야지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 전원을 켜고 끄는 방식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좋아진 점도 있죠. 뭐냐면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휠을 넣어주고, 여기 뒤쪽에 또 휠을 넣어줬으면서 반대쪽에도 휠을 넣어줬습니다. 보급 기종의 초보자들 카메라를 사보면 이렇게 밖에 버튼을 많이 안 넣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터치로 하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에 이렇게 휠을 3개나 넣어줬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 액정에 터치까지 되고, 특히 메뉴에서도 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찍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메뉴를 이렇게 만질 수 있다는 거, 이 점도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이 작은 카메라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넣어줄 수 있었는지 참 굉장히 실속 있는 바디인 것 같아요. 그 밖에 이 1545 줌 렌즈가 번들로 포함이 되는데, 이 렌즈도 굉장히 초보자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표준 줌을 풀프레임 환산했을 때 2470, 24mm에서 70mm까지 정도가 달려 있는데, 요거는 이제 1545이고 이게 APS-C 1.5배 크롭 센서이기 때문에 환산하면 한 22mm에서 23mm 사이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24mm 화각은 이렇게 저를 바라봤을 때 약간 좁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찍을 때. 근데 이제 22에서 23mm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셀카 모드로 찍어도 충분히 넓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mm보다는 22에서 23mm 정도 되는 그 넓은 화각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mm 가장 넓은 화각에서 최소 초점거리가 한 15cm 정도 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찍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매크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예쁜 과일이나 이런 걸 가까이서 담고 싶을 때 아웃포커싱도 잘 되고 좀 이렇게 집중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렌즈인 것 같아요. 화질도 뭐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리개는 3.5에서 5.6 가변인데 번들 렌즈에서 이 정도라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OIS 손떨방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그냥 사서 부담 없이 써보기에는 더없이 좋은 렌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 전자식 줌입니다. 현재 이것은 단렌즈지만 보통 줌 렌즈들이 이렇게 그냥 휙휙 돌리면 줌이 되게 돼 있는데, 얘는 전자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윙 하면서 이렇게 줌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줌을 당겼다가 이제 줌을 밀었다가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주 고퀄리티 영상을 촬영하는 게 아니고 브이로그를 찍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급할 땐 그냥 확 돌려서 줌을 밀고, 아니면 뭐 다시 나를 찍을 때는 확 돌려서 줌을 당겨도 되는데, 이건 조금 느려요. 이렇게 윙 하는 게 조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자식 줌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게 후지 필름에서 그 이슈가 있었는데, 이렇게 줌을 할 때 그냥 화면이 확대되었다가 축소되었다가만 해야 되는데, 밝기죠. 노출이라고 하죠. 노출이 이렇게 탁탁 튀듯이 바뀌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화면이 부들부들 떠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있었어요. 후지 관련 커뮤니티에 가보면 후지 바디와 줌 렌즈들이 갖는 그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렌즈를 쓸 때는 그 문제를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이 1545 번들 렌즈에서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 이 렌즈에서는 그런 문제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큰 문제는 아닌데, 가끔 이렇게 예쁜 풍경을 찍으려고 좀 집중해서 찍고 있는데 줌을 당기는데 화면이 팍팍 떨리거나 이제 밝기가 위아래로 막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는 있습니다. 눈에 조금 거슬리긴 해요, 사실. 자, 그리고 이제 1545 렌즈와 이 T200의 성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 카메라의 성능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이 카메라로 찍어서 나오는 그 사진, 결과물이 잘 나오느냐, 화질도 좋고 색감도 이쁘고 잘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카메라로 찍을 때 쾌적하게 찍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두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이 카메라로 찍었을 때 굉장히 선명하고 색깔도 예쁘게 잘 나오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카메라가 전원이 온되는 게 느리거나 연사가 너무 느려서 지금 굉장히 그 아름다운 장면을 포착을 해서 빨리 찍고 싶은데 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아니면 연사가 안 돼서 뭐 이미 강아지가 뛰어가고 없다든지, 혹은 초점을 빨리 못 잡아서 이렇게 빨리 찍고 싶은데 초점을 못 잡아가지고 희미하게 초점이 안 맞은 사진만 찍을 수 있다든지, 이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색감이 이쁘면 뭐합니까? 초점이 안 맞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일단 한 가지 결과물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색감도 굉장히 예쁘고 화질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가지고 상업 사진을 찍으시거나 뭐 달력에 실을 풍경 사진을 찍으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을 찍어주거나 아니면 뭐 애인 있으신 분은 데이트하면서 애인을 찍어주거나 그 정도 용도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만족스럽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지의 가장 큰 장점이죠. 색감입니다. 그 필름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예쁘게 잘 나옵니다. 나는 보정도 잘 할 줄도 모르고 영상 편집도 기본적인 것밖에 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T200을 사셔서 바로 찍어서 바로 어디에 업로드를 하셔도 충분히 색감이 좋습니다. T200 같은 경우는 보급기 라인이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터나나 클래시네가 그리고 아크로스 이런 필름 시뮬레이션은 빠져 있지만, 쓰다 보면 결국에는 프로비아나 아스티아 이런 클래식크롬 이런 기본적인 필름 시뮬레이션들이 질리지도 않고 예쁘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큰 단점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색감이 굉장히 예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이렇게 전원을 켰을 때도 이제 아주 빨리 촬영 준비가 된다는 기분은 안 듭니다. 조금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좀 불만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진을 찍을 때 한 장 한 장 그 사이에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찍고 나서 찰칵하고 화면이 까맣게 되었다가 다시 찍을 준비가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그런데 이게 길지 않은 시간인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상을 받는 그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장을 주면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좀 찍고 싶었는데 이게 뭐 길어봐야 한 2초, 3초 안에 지나가요. 근데 이걸로 아무리 셔터를 눌러도 안 찍혀서 2장, 3장밖에 사진을 못 찍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Z7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그런 간격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계속 이렇게 누르면 누르는 대로 찍히지만, 요거는 찰칵하고 잠깐 그 사이에 딜레이가 있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긴박하거나 빠른 상황에서 찍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초점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리뷰 영상을 들어보면 영상을 켜놓고 이제 앞에 인형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이쪽에다 터치로 초점을 맞췄다가 이쪽에다 초점을 맞췄다가 해서 이렇게 초점이 이동되는 그런 영상을 보는데, 우리가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굉장히 초점을 잡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바라보면 뭐 충분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브이로그를 찍거나 할 때 혹은 사진을 찍거나 할 때 조금 어둡거나 아니면 그 대상이 아주 선명하지 않거나 할 때는 조금 답답합니다. 약간의 인내심은 필요하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갖다 두고 착착 찍기는 어렵고, 조금 정확하게 초점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찍고, 브이로그를 찍을 때도 이렇게 본 다음에 내 얼굴이 지금 초점이 맞았나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문제가 될 정도로 늦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이제 이 보급기라는 거에서 굉장히 모든 걸 다 커버해주는 그런 점은 사실 있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느낀 건데, 제가 소리 수음을 좀 잘하기 위해서 코미카의 VM10-2라는 조금 저렴한 마이크를 달아서 쓰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마이크만 달면 칙 하는 아주 작은 화이트 노이즈가 녹음이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걸 스마트폰에도 해보고 Z7에도 해봤는데 얘만 유독 그래요.
근데 이게 저도 아직 영상에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어떤 분들은 마이크와 바디의 궁합이 안 맞으면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혹은 일정 부분 불량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디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원래 이 티백이 다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 코미카의 마이크랑만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판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AS 센터에 보내서 마이크 단자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걸 제가 외국 유튜브 리뷰를 보다 보니까 XA7 리뷰에서 이렇게 칙칙한 노이즈가 자꾸 감지된다는 리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후지의 보급기 라인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지금 현재는 의심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만약에 제가 A센터에서 보내서 알아보고 뭐 이 기기만의 불량이면 수리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영상 그 설명란에다가 그거는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현재 가격으로 새 거를 산다고 해도 78만 원 정도의 이 번들 렌즈까지 포함해서 살 수 있는 이 바디. 그런데 이 바디에 아까 말씀드린 3.5파이 마이크 단자, 그리고 스위블 액정까지, 그리고 뷰파인더까지 달려있는 이런 정도의 구성의 바디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찾기가 잘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이만큼 넣어주는 카메라도 없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잘 쓰고 있고 만족스러운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 어떤 부분에서도 완벽하게 만족감을 다 채워주지는 못해요. 왜냐면 보급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론 부족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영상은 거의 안 찍는다, 사진으로 끝을 보고 싶다고 하면 XT30 정도를 구매하시는 게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나는 영상을 찍을 것인데 렌즈도 조금 추가로 좋은 렌즈를 사고 정말 제대로 된 고퀄리티의 영상을 찍고 싶다 하시면, 물론 다른 타사 바디들이 좋은 게 있지만 후지 라인에서라면 조금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겠지만 T4를 현재 사시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쓰고 있으면서도 계속 T4가 눈앞에 아른거려요. T4 참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T4.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초보이신 분들이라면 사진도 배워보고 싶고 영상도 좀 배워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부담 없이 구매하셔서, 물론 이제 처음 사시는 분들은 78만 원도 비싸게 느껴지시겠지만 78만 원 정도의 이 구성으로 구매를 하셔서 한 1년 정도는 정말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기계 아끼지 마시고 막 찍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이 기계가 뭐가 좋고 뭐가 단점인지를 좀 알게 됐다, 이제는 조금 중급 정도 된 것 같다면 그때 T4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기존에 이제 카메라도 좀 많이 써봤고 좀 약간 이제 영상도 좀 찍어보고 싶고 서브 바디가 필요하다, 그래서 T200을 한번 사보면 어떨까 하시는 분들이라면, 카메라를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이면 그냥 한 방에 T4를 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사서 쓰다 보면 계속 T4가 생각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승전 T4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다는 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쓰면서 느꼈던 점을 좀 두서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혹시나 이제 이 T200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다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XT200 굉장히 이 보급기 라인에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그 소니의 GV1이라고 렌즈를 교환할 수 없는 똑딱이식 브이로그 카메라가 나왔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마이크를 달아주고 거기 위에다가 윈드캣까지 달아줬습니다. 근데 그 GV1이 충격적이게도 이 스위블 렌즈, 소니는 스위블 렌즈에 굉장히 인색했었는데 이제서야 스위블 렌즈를 달아주면서 거기다 심지어 마이크 단자까지 달아주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구성으로 GV1을 내놨어요. 저도 하나 갖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구성이 좋은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카메라 회사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간의 카메라들은 굉장히 혁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화소만 좀 늘어나고 연사가 빨라진다던가 하는 이런 어떤 개선은 있어 왔지만 크게 혁신적으로 바뀌는 면은 없어서 소비자들한테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뭐 금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데는 스위브를 넣어주고 어떤 데는 안 넣어주고 어떤 데는 뭐 8000분의 1 셔터 속도를 넣어주는데 어떤 데는 안 넣어주고 이런 행태를 굉장히 많이 보여왔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얘네들이 급했는지 있는 대로 다 넣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GV1이나 이 캐논에서 발매한 EOS R5 같은 경우는 이런 심지어 미러리스 카메라에 8K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넣어줬죠. 물론 이제 일부 제약은 있지만 이 정도로 보면 이제 요즘 카메라 회사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좀 마음이 급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카메라 구입이 급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한 1년 정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카메라들이 그 안에 발매가 되지 않을까, 혹은 발매까지는 안 되더라도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구입하실 때는 아니고 조금 존버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말 급하시다면 이런 T200 정도 되는 카메라를 중고로 구매하셔서 최대한 우려먹고 뽑아 먹으시면서 잘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전문성도 없고 굉장히 재미도 없는 리뷰도 아니죠, 그냥 잡담이죠. 잡담인데 여기까지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기존에 제가 브이로그 찍으면서 요즘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던데, 어쨌거나 뭐 대단한 영상도 아닌데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몇 분이라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굉장히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장비가 생기면 리뷰나 뭐 언박싱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